덕양에너젠에 대한 재무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과거와 현재 공시로 확인되는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미래 예측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덕양에너젠의 주요 재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와 주요 변화를 확인하고 이어서 핵심 재무 성과를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험 요인을 살펴본 뒤 주요 모니터링 지표를 정리하고 최종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기업 개요와 핵심 변화입니다. 덕양에너젠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원료로 고순도 산업용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부생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원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최근 재무 정보에서 확인된 세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플랜트 설계, 조달, 시공을 뜻하는 EPC 사업 매출 110억 원이 종속회사 편입으로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둘째, 자본으로 분류됐던 200억 원 규모의 영구채가 부채로 재분류되면서 부채 비율이 137.2%로 상승했습니다. 셋째,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에 수소를 단독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중장기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재무 성과를 숫자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1,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매출 총이익입니다. 128억 원을 기록하며 51.8% 증가했는데 이는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0.9%, 4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1,008억 원으로 41.9% 늘면서 기업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총부채는 69.7% 증가했고 특히 총차입금은 175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136.9% 증가한 점이 확인됩니다.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49.8%로 집계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많다는 의미로 단기적인 자금 압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유동 자산은 268억 원인 반면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유동 부채는 537억 원으로 단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을 바탕으로 덕양에너젠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강점 요인입니다. 부생수소를 원료로 사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파이프라인을 통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78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플랜트 시공 역량을 내재화한 점도 강점으로 분류됩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S-오일의 대규모 샤인 프로젝트에 단독으로 수소를 공급하게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울산 출하센터를 새로 지을 예정이며 2026년 1월로 계획된 코스닥 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약점과 위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됩니다. 내부 약점은 재무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구채 재분류로 부채 비율이 137.2%로 상승했고 유동 비율이 49.8%로 단기 유동성 부담이 있는 점이 주요 약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상위 4개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64.4%로 높은 편이며 신규 합작법인에서 15억 6천만 원의 초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외부 위협 요인입니다. 합작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643억 원 한도의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오발 부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 방식은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에 해당해 향후 관련 환경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자금 부담도 잠재적 위협 요인입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핵심 모니터링 지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할 부분은 643억 원 규모 지급 보증의 잠재적 영향입니다. 이 보증은 합작법인인 K&D에너젠이 신규 공장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공됐습니다. 만약 합작법인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 보증 채무가 덕양에너젠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리스크는 첫째, 643억 원 지급 보증의 현실화 가능성, 둘째, 537억 원 규모의 단기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 셋째, 상위 소수 고객사의 수요 변동에 따른 매출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재무 건전성 지표의 관리 방향입니다.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개선이 필요한 지표입니다. 반면 총차입금과 부채 비율은 감소 방향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정적 매출하는 파이프라인 매출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덕양에머제는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과 성장 동력을 확보했지만 부채 비율 상승과 단기 유동성 악화라는 재무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핵심 관찰 지점은 기업 공개, 즉 IPO 이후에 유입될 자금을 통해 재무 비율이 안정화되는 추이를 보이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 유입될 자금이 현재의 재무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 기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 점이 덕양에러젠의 향후 주요 관건으로 남습니다.